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먼저. 네, 지금 5기 실전 투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촬영 날짜 3회차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중간에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 상단에 있는 거 통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지난 강의는 녹화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안 보시고 물어보시는 문의하는 메일이 많았어요. 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 PBR주들이 막 수급을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낮은 PBR 주식들에 대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해라.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테크 산업들, 멀티플이 좀 편안하지 않은 주식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됐는데, 하반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사람이 변수입니다. 네, 트럼프. 정말 원래 미국 대통령 한번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냥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아마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이게 뭐 트럼프 당선돼서 말폭탄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이거죠. IRA법하고 칩스법. 요게 문제예요. 예, 이게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도체하고 직결이 되죠.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제 뇌피셜이기도 하고요. 일부 외교 이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IRA법은 바이든이 이제 ESG 측면이잖아요.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측면이고, 그리고 칩스법은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이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중국의 AI 기술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지금 AI 혁명이고 모든 게 AI의 접목이 되는 거고,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이제 AI가 적용이 되는데, 결국 반도체를 막지 않으면 중국의 AI 기술을 막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마 칩스법은 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긴 할 건데, 주가적으로 보면, 주식 심리로 보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일단은 요거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뜩이나 이게 뭐 지금 전기차 쪽에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 리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이 안 좋은데, 그래도 요 며칠 분위기를 보면 2차 전지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칩스법은 결국 시작한 게 누구냐?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기억나시겠지만 화웨이를 딱 제재를 하면서 결국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EUV 장비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 DUV까지 확대를 한 거죠. 확대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는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이제 이 에너지 전환적인 측면을 보면 트럼프 캠프 쪽에 후원금 많이 내는 쪽이 누구겠어요? 굴뚝산업이거든요. 굴뚝산업. 그러면 특히나 에너지, 석유. 지구를 살리자 이러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 그리고 사실 지구온난화 자체가 이건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트럼프는. 그래서 지금 IRA법은 갈아엎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칩스법은 상당 부분 자기가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패권 전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제 책에도 썼지만 결국 처음에는 무역으로 보복을 하죠. 무역으로 시작됐다가 이게 기술로 갔다가 결국 금융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 일본도 그렇죠. 일본 반도체가 워낙 세게 부상하니까 슈퍼 301조 같은, 그죠? 이런 초법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일본 반도체 때문에 만든 거였고, 결국 기술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죠. 그리고 뭘로 끝냈습니까? 플라자 합의로 끝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게 무역으로 시작해서 기술 전쟁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트럼프가 다시 무역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거고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성향상 보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주가 부양 의지가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충격은 오겠지만 이게 결국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식쟁이의 희망회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칩스법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굳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남부 쪽에 있죠. 남부 쪽에. 아리조나나 텍사스 이런 쪽에다가 이제 반도체 팹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문제가 전기하고요, 물입니다. 근데 전기는 이미 이런 것들을 드넓은 땅에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을 주로 많이 깔아놨죠. 태양광. 트럼프가 싫어하는 신재생 에너지지만 굳이 깔아놓은 걸 뭐 그냥 뭐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결국 이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 팹, 반도체 팹에다가 공급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기서 ESS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여기 핵심 수혜주가 서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진 시스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금속 기구물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제일 주목받는 쪽은 ESS, 요 껍데기 쪽이겠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에 껍데기 쪽일 거고요. 전기차하고 배터리 쪽, 요거는 이제 주로 각형, 캔 타입의 배터리 쪽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들어갑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 필요한 금속 부품들, 그리고 통신 장비. 통신 장비도 이렇게 겉을 다 쌓아야 되죠. 알루미늄으로. 그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기타 등이 있는데, 자, ESS는 23년 그리고 24년 전망치, 요거는 이제 추정치. 아직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4분기가 아직 집계가 되진 않았는데, ESS가 23년 한 2,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3,600억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쪽은 한 1,000억 작년에, 올해는 2,400억.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이 1,500억, 작년이 1,500억, 올해는 3,100억. 그리고 통신 장비가 작년이 1,500억, 올해는 한 2,800억. 그리고 기타가 1,500억, 그리고 올해 한 3,6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고성장하냐. 네, 사실 이 회사는 작년에 굉장히 고성장한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실제로 안 된 건데, 자, 이제 올해 이게 이연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 다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장세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 부문에 있어서 거의 2배씩 성장하죠. 거의 2배씩 성장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방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게 중국 쪽이에요. 중국 쪽. 근데 중국을 배제하면 어떻게 되죠?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베트남에다가 생산 거점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탈중국의 수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ESS 쪽인데요. 지금 ESS 쪽에서, 미국에서 ESS 쪽에 제일 중요한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죠. 에너지 쪽도 하기 때문에 ESS 쪽에서 중요한데, 플루언스 에너지 쪽이 요 서진 시스템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Q부터 23년 4Q부터 요 플루언스 에너지 쪽에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규 업체도 추가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턴어라운드는 확실하다. 그래서 4분기 지금 실적이 안 나왔는데 한 2,2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분기로 보면 4분기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고, 이게 올해도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는 게 이 회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이 안 좋잖아요. 특히 셀 가격이 막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게 셀 가격이 내려가면요, 이 회사는 수혜입니다. 왜냐면 ESS에서 설치비 중에서 이 2차 전지 셀 가격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떨어지면 세팅하는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거고요. 물론 뭐 이 회사가 2차 전지 셀을 사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고객사들이 2차 전지 셀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요, 어쨌든 Q가 늘어나겠죠. Q가. 그러면 얘가 껍데기도 많이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은 삼성 SDI, 각형을 하는 삼성 SDI 쪽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SK온 쪽도
이쪽으로 이제 2차 전지용 금속 부품을 열심히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있겠죠. 중국 이 정도를 제외하면 기가프레스를 큰 규모의 다이캐스팅 있죠. 그걸 해본 경험이 거의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규모. 자동차 부품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속 부품 가공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작년 23년 실적은요. 매출 7,600억, 영업이익은 한 17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시총은요, 오늘 날짜 1월 30일자 기준으로 7,2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 기대치는요, 매출 1조 5천억, 거의 2배네. 네, 일단 1조 5천억, 영업이익은 한 1,2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실적을 정말 비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총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 쪽도 원래는 램 리서치가 주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고객사 쪽을 막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막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막 웅크리고 이제 막 열심히 뛸 거야 이러고 있는데 요게 또 딜레이가 될지 한번 작년에 한번 실수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나 5기 실전 투자 스터디 아직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라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댓글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아시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